네. 안녕하세요. 예. 일요일 날 잘 쉬었는지요? 요즘 어제 그 결과 때문에 사실 마음들이 다 지금 분노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참 이 분노 조절이 안 될 정도로 힘든 상황인데 일단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른한 오님 모든 방송에서 문수와 제명이만 나와서 돌아버리겠네요 이거. 고문일세. 67년생 한동훈님,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 곧 있을 한동훈의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론 이번에 한동훈이 대통령 되어도 대내외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의 연속이었을 거라는 우려를 하던 사람으로서 그 짐을 지우지 않았다는데 나름대로 스스로 늘 위로하고 있습니다. 블루마운틴님, 찌시 대통령 되면 법원부터 뜨고도 고치고 자신의 사법 리스크 다 없앨 겁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철저하게 나라를 망가뜨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꼭 한동훈이어만 했는데 그걸 국짐에서 철저하게 방해 공작해서 결국은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들다니 자통당에서 국짐 대선 후보 만들다니 정말 이게 무슨 짓을 한 건지 저도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하고 내일 한통령 방송하고 두 번에 걸쳐서 정리를 갖다가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6천생 한동훈님, 예, 우리는 국힘, 특히 권성동 같은 놈이 일단 한동훈의 독자 행보를 못하게 국힘에서 끌어들여서 불쏘시개로 사용하고 용도 폐기하는 전략을 사용할 거라는 우려를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걸 넘어 저들은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던 한동훈을 선거 기간에 투견으로 끝까지 써먹다가 잡아먹으려는 초안지 유방과 여왕후의 토사구팽 전략 사전계획 중 한동훈 대표가 잘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노우님, 저도 67년생 한동훈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어쩌면 3년보다 8년이 낫죠. 나라노우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누르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네. 이왕 보시는 거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루마운틴 찐 나라에서 5년을 어떻게 견디라고? 저도 걱정입니다. 나라오니 찐또 얼마 못 가서 내려오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게 될지. 육천생 한동훈님, 우리의 소명은 이제 한 가지, 국의 불씨 한동훈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열정님, 일요일 방송 좋아요. 블루마운틴 그렇지 않아요. 오우님, 찌시 법안 개정하면 다 소용없어요. 예, 지금부터 법안 개정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콩야보리아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베이컨님, 모두 안녕하세요. 다 보고 싶네요. 9월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9월에 또 봬요. 제가 9월에 또 서울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바쁘신데도 한 대표님을 위해서 수고 많으심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동그라미님. 사필규정님, 안녕들 하신가요? 예, 67년생 한동훈님. 이 또한 한동훈이 이 나라를 지탱할 거목으로 성장하는 연단 과정이라고 위로하며 한마음으로 뭉쳐야 합니다. 이제는 팬심을 넘어 동지적 연대감으로 한동훈의 메시지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우리의 희망은 한동훈밖에 없습니다. 한동훈을 우려하시는 분도 있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약간 실망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느 종류가 됐건 간에 대안이 없어요. 한동훈밖에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이 방송하고 내일 한통령 정기 방송 오후 7시 30분 거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의 썸네일. 삼가 영성TV 25년 5월 4일 방송.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실족할 뻔했다.
한동훈 마음의 평정심을 기원하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썸네일로 제가 쓴 거는 뭐냐면 어제 결과예요. 어제 그 김문수하고 한동훈의 결과가 어떻게 나냐면 종합투표로는 56.53 대 42.47 이렇게 났고 이제 세부 사항으로 왜 당원 50% 국민 여론 50%였잖아요. 당원 투표에서 61.25% 압도적으로 이겼다고 봐야죠. 그죠? 당원 투표에서는 김문수 쪽이 압도적으로 이겼고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51.8% 약간 박빙이었는데 저도 좀 당원 투표에서는 김문수가 좀 나오리라 생각을 했는데 국민 여론조사에서 과반을 넘었다는 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믿기지 않는 그런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뭐 이거 갖고 뭐 여러 가지 뭐 많습니다. 아이고 제이님, 한동훈 끝까지 같이 가면 끝까지 같이 가야죠. 대안이 없습니다. 예, 대안이 없어요. 다만 제가 지금 기도하는 건 뭐냐면 제가 잠시 후에도 설명을 드리고 또 내일도 설명을 하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이제 겪어봤으면 글쎄 좀 내려놓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꼭 국힘안에서만 승부를 걸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 국힘을 꼭 내가 떠나라는 게 아니라 떠나서 신당을 창당하라 이런 게 아니라 그것도 객관적인 선상에 놓고 냉정하게 좀 한동훈 대표가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 옵션은 여태까지 그 뭐야 생각을 안 했잖아요. 무조건 국힘안에서 승부를 건다 이것만 생각했지 신당 창당이라는 옵션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좀 고집 아닐까요? 나는 꼭 국힘에서 성공해야 돼. 그런 고집 아닐까요? 예, 이제는 좀 객관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주시라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오늘의 이 삼가 영성 TV는 뭐냐면 지금 이제 일어나는 현상을 갖다가 영적인 안목에서 좀 해석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제가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맥락에서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아이고 여러분이 정말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말씀을 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마운틴님, 아직도 한동훈을 위해서 국짐당원에 가입 독려를 하라니 수긍할 수 있습니까, 이거? 네. 예. 그 지금 그러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쓴 그 올린 그 댓글에도 뭐 국힘당원을 더 가입해야 된다, 뭐 독려해달라 이런 댓글이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예. 나라노우님, 우리가 현실 파악을 확실히 해야 된다. 아직 대한민국 정치가 한동훈을 품기에 많이 모자라는 듯. 곡조님, 다시 시작합니다. 대통령 그날까지 책임당원 가입합시다. 책임당원 가입뿐입니다. 조직이 필요합니다. 나라노우님, 자유당 신일지 통일교가 접수한 국힘, 당 없는 당입니다. 아, 곡조님 논리는 43%는 살아있다. 7%만 만들면 이긴다. 이왕 그 말이 나온 김에 아 제가 이 썸네일을 이미 올렸는데요. 내일 왜 그 한통영 방송 정기 방송 썸네일을 갖다가 이미 올렸습니다. 그리고 뭐 단톡방이나 우리 왜 카페 있지 않습니까? 그 리더스 연구소 전략 연구소에는 올려놨는데 일단은 제가 내일 방송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여러분 정말 암만 바쁘시더라도 내일 방송은 꼭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꼭 권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저도 지금 상당히 힘든 상태인데 이거를 어떻게든 여러분하고 좀 정리를 해보려고 제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썸네일을 미리 올렸어요.
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얼마나 힘들어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썸네일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내일 인제 저녁 7시 반에 할 정기 방송인데요. 이렇게 한통령 방송 25년 5월 5일 한통령 분석, 한동훈 향후 행보 컨설팅 방송. 그러면 여기서 주저앉을 거냐?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향후 행보 컨설팅을 하는데 제목은 어떻게 달았느냐? 한동훈 국힘 경선에서 이길 수 없는 세 가지 핵심 이유. 제가 이거를 어제 그 결과를 보고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하고 정말 잠을 못 자고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어쨌든 저도 이거 숙제를 풀어야 되고 여러분한테도 이 생각의 정리를 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한동훈이 될 줄 알았잖아요. 그랬는데 뜻밖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차이가 나도 이게 보통 차이가 난 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여기 지금 썸네일에 올린 대로 결론은 56.5% 대 43.4% 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49대 51로 진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당원 투표에서 61대 38이 나왔다는 게 그러면 옛날에 도대체 당원 투표 63% 그렇게 아직도 샤이 한동훈으로 남아 있다 63%가 아니 그러던 사람들 다 이게 63%가 아니라 지금 뭡니까? 38%. 그러면 지금 얼마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63 에다가 38% 니까 25%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25%가 어디로 갔습니까? 당원 투표할 때 우리 25% 어디 갔습니까? 지난번에 63%를 이겼잖아요, 당원 투표. 그러면 이게 뭐 부정선거를 한 거냐, 조작을 한 거냐? 그럴 수도 있죠. 뭐 저희야 뭐 사실을 모르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뭐 조작이나 어떤 부정선거 이런 거를 제외하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25% 없어진 게 논리적으로 맞는다. 그리고 '앞으로 더 없어질 거다.' 이 예측을 그러니까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분석을 한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바쁘시더라도 내일 꼭 7시 반에 한통령 방송을 꼭 들으시라. 제가 깔끔하게 세 가지로 딱 분석을 하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은 향후 어떻게 행보를 가야 되느냐 이에 대한 컨설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제 이거는 일단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한테 한번 알려드린 거고 그다음에 그 한통령 방송의 그 채널에 가잖아요. 그냥 유튜브에서 한통령 이렇게 치면 됩니다. 그 채널에 가시면 게시판이라고 있어요. 그 게시판에 제가 지금 투표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거 올린 거거든요. 야 이건 정말 한번 이거 투표를 갖다가 해 봐야겠다.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다가 어제 올렸는데 지금 놀랍게도 지금까지 그러니깐 24 시간 정도 걸린 거죠. 예. 하루 만에 24 시간 만에 제가 좀 전에 캡처할 때 1,700 명이 지금 투표를 해 줬어요. 계속 지금 투표가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설문조사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거 투표 안 하신 분이 있으면 좀 들어가셔서 의사 표시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알파고 브라보도 열받았는지 어제부터 심기가 안 좋아. 주인이 심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알파고 브라보도 예민해졌어. 심기가 안 좋아요. 네. 자, 제가 긴급하게 선물 조사를 갖다가 한통령 게시판에다가 하나 올렸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윤건희와 쌍권 중심의 친윤 세력들의 철밥통 지키기를 넘지 못하고 낙마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한동훈 대표의 다음 정치 행보에 대해 긴급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택 1. 한동훈 대표는 윤건희와 친윤 세력들 철밥통 지키기 때문에 낙마했지만
지속적으로 국힘에 있어야 한다.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기 위해서 또다시 국힘 안에서 경선을 치러야 한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힘의 대표로. 선택이 국힘이 개혁되기에는 너무 망가져서 희망이 없다. 한동훈 대표는 대선이 끝나는 6월 4일에 한동훈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한동훈 신당 후보로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야 된다. 그래서 1번이냐 2번이냐를 갖다가 하는 건데 저는 이미 이제 투표를 했기 때문에 여기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투표를 하면 퍼센테이지가 보여요. 투표를 안 할 때는 퍼센테이지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1번을 선택하시는 원하시는지 2번을 원하시는지 의사 표시를 갖다가 해주시면 제가 이걸 갖고 내일 저녁 7시 30분에 또 분석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24시간 투표한 결과는 국힘의 잔류 후 내년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또다시 국힘에서 경선한다가 13%, 그리고 6월 4일 한동훈 신당 창당 후에 신당 후보로 내년에 서울시장 출마한다가 87%, 총 1,700명이 투표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의사표시를 좀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예. 제이님, 예, 한동훈 끝까지 같이 갑시다. 예, 같이 가야죠. 보로님, 대표님만 보고 갑시다. 대표님 워딩만 보고 같이 가는 게 좋을 듯. 당원만이 가입해야 됩니다. 예, 블루마운틴님, 상임선대위원장 한동훈을 놓고 장폴더가 사무총장으로 발표, 예. 그 장동혁이 사무총장, 그렇게 바꿨다네요. 사무총장을. 예. 나라노님, 물에, 맑아질까요? 똥물에. 야, 이거 정말 명언이네. 아, 이런 표현을, 부산 분들이 많이 쓰시나요? 나르다 노님? 아니, 이거 조금, 깨는 얘기네요. 야, 이거 정말 생각할수록 명언이네. 똥물에 물 붓는다고 맑아질까요? 야, 정말, 예. 좋은, 문장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아나님, 국힘 민주당 아님, 대통령 될 수 없다. 예, 나라노님, 선대위원장에서 빠져야 할 듯, 뭔가 맞는 게 있어야 유세도 나가서 할 말이 있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동훈 대표는 선대위원장 안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핑계 저 핑계 좀 대면서,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나와갖고 할 말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김문수나 누구죠? 한덕수는 그, 그러니까 계엄 옹호 세력이잖아요. 아니, 한독수 뭐 말할 것도 없고 같이 통치를 했으니까 2년 반을 갖다가 윤석열하고 같이 통치를 했으니까 뭐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김문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계엄 옹호 세력 아닙니까? 근데 한동훈은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목숨 걸고 막았잖아요. 계엄을 반대했잖아요. 더군다나 반대를 넘어서 탄핵까지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죠? 선대위원장 나가갖고 분명히 이재명은 그걸 들고 나올 텐데, 탄핵, 그 다음에 계엄, 이 얘기를 들고 나올 텐데, 한동훈이 거기서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할 말이 없어요. 명분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안만 탔으면 좋겠다. 그냥 한동훈만, 우스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콩이아보리아님 조작질한 거죠. 정말 이거 조작질한 거면,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예, 밝혔으면 좋겠어요. 보럼님, 조직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 육신원생 한동훈님, 윤희석 씨가 말하길 룰을 공정하게 요구할 힘이 없었고, 국힘은 한동훈 당대표도 출마 못하게 전당대회하고 비상체계로 계속 간다 하니, 이제 친한 세력이 현실적으로 정확히 직시하고, 어, 시직필생, 사직필생의 각오로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제가 이거 만들었거든요. 쇼츠 영상을 만들었는데, 한번 하겠습니다. 콩야보리아님 투표했어요. 블루마운틴 아이고 감사합니다.
투표 안 하신 분, 한통용 채널 게시판으로 오셔갖고, 투표 부탁드립니다. 1번인지 2번인지. 아, 지연님, 구독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셔서. 예, 정말 오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을 한 번씩 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111분이 보고 계시는데,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쭈니님, 예, 감사합니다. 예, 우기맘님, 구구자통당은 국힘인지 궁금하네. 사필교형님, 투표 완료.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이명자님, 신당으로 1번으로 갈게요. 예, 신당. 예, 신당은 그 설문의 2번이 신당입니다. 1번은 그냥 국힘만에 잔류하는 거, 신당 창당은 2번. 예, 다로님 2번 했어요. 아이고, 예, 그러시군요. 백한성님, 김문수 20만, 한동훈 16만. 좀 어이없네. 빨리 가입합시다. 오도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용기 내서 창당에서 한동훈 정치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백한성님, 한동훈 대가 국힘에서 서론받는 배지 같은데, 배지를 안 달아서 서론을 받는다. 배지를 달았어도 분위기는 그냥 서론 받았을 것 같아요. 뭐 변함없이 서론 아닙니까? 그렇게 뭐 계획적으로 한 사람을 놓고 여러 사람이 패버리는데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사필규정님, 노선이 다른데 뭔 개소리. 아니 그래서 할 말이 없다니까. 한동훈 대표가 마이크 잡고 한덕수나 김문수를 갖다가 비호할 그 명분이 없어요. 말을 뭘 할 거야. 권명아님, 장동영, 나경, 꼴 보기 싫어서 국힘에서 나오면 좋겠다. 왕따 당했어요. 블루마운틴님, 한동훈 상임성대위원장 절대 맡으면 안 됩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블루마운틴님, 백한우님, 신당장도 세력이 필요. 일단 당원 14만만 있으면 할 수 있죠. 양기만님, 한덕수 한동훈 자택 찾아갈 예정이라는데 쇼하지 마. 정말요? 한동훈 집을 찾아간다고? 한덕수가? 저간 나쁜 거는 다 배웠어. 꼭 제가 이거 들으니까 무슨 생각나면 그 문재인이 그 안철수 단일화 해달라고 막 떼쓰면서 집에 찾아가던 그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예. EKS님, 투표 2번 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투표해 주셔서. 예, 동그라미님, 신당 2번. 예, 권명아님, 한덕수가 한동훈의 예, 계속 지금 전화 걸고, 어제도 전화를 걸고, 근데 받질 않았대. 한동훈이 한덕수가 전화 걸었는데 안 받았대. 그래갖고 문자 남겨놨다고 기사에 났습니다. 아니, 받을 이유가 없죠. 그냥 다 끊고 그냥 잘 쉬세요. 예, 지금은 뭐 특별히 방법이 없습니다. 잘 쉬세요. 나른한 오후님, 예, 국힘은 한동훈한테 공천할도 국힘에서는 뺏지 못 따라요. 덕수할배 똥출타네요. 이런 거 같습니다. 백한선님 조건이 있다. 대통령 탈당 요구, 개헌반대, 탄핵 찬성에 응하고 사과해라. 블루마운틴이 가지가지한다. 윤덕수 정말 가지가지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한동훈 대표의 어떤 그런 거를 좀 리뷰하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낼 수 있는지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처음 시작하는 게 이거죠. 그 전까지는 이제 공무원이었죠. 쉽게 얘기하면 검사였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었고, 그러다가 정치인으로 처음 발을 들여놓은 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수락연설. 2023년 12월 26일 날 한 수락연설이 계기가 돼갖고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정치인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여기에 핵심이 뭐 이게 길어요. 길어서 다 읽진 않겠습니다. 여기 필요한 오늘 논리에 필요한 그 핵심만 좀 찝자면 이런 거예요. 저는 정말 뭐가 되고 싶은 게 없었거든요. 대신 하고 싶은 게 참 많았습니다. 좋은 나라 만드는데 동료 시민들의 삶을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마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지금은 더욱더 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대통령이 되고 싶다, 되고 싶은 건 없었지만 하고 싶은 거는 많았다. 그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대한민국을 잘 살게 만드는 거. 우리 국민들을 잘 살게 만드는 거. 근데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 했고요. 기니까 이제 중간에 좀 생략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정치인은 국민의 공복이지 국민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치인은 선당 후사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당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이 먼저가 아니라 선민 후사, 국민이 먼저다. 분명히 다짐합시다. 국민의 힘보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당이 잘 되고 안 되고 이게 먼저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다. 국민이 먼저 잘 살아야 되고 국민이 번영이 돼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이런 본인의 가치관을 밝혔고 계속 이제 그 일환으로 뭐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했느냐.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례로도 출마. 그러니까 내가 사심 없음을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처음 정계에 입문하면서 내가 배지 때문에 이렇게 날뛰진 않겠다. 그냥 지역구에도 출마하지 않고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당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시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약속을 어긴 분들은 즉각 출당 등 강력 조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뭐가 느껴지세요? 그 한동훈 대표의 일단은 사심이 없다. 그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순수하고 열정이 있고 그다음에 본인의 개인의 유익이나 사익을 절대 추구하지 않고 배지도 다 버리고 그다음에 뭡니까? 오로지 대한민국의 번영, 국민들의 행복만을 위해서 정계에 뛰어들었다. 그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국힘에서 흔히 얘기하는 그 수국골통, 친윤, 그다음에 윤건이라고 부르는 윤석열과 김건희, 권성동, 권영세,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무너무 다르다. 이쪽은 정말 이렇게 아주 퓨어하고 아주 그냥 하얗고 투명하고 맑고 이쪽은 거무틱틱하고 시커멓고 뭔가 음모가 있고 이런 그 두 세력이 공존해 있다는 국힘 안에 지금 공존해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야. 한동훈이 정계에 뛰어들모 비상대책위원장을 뛰어들모로 해서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 맑은 물이 이 더러운 물을 갖다가 정화시킬 거냐 아니면 이 더러운 물이 맑은 물을 갖다가 오염시켜서 더럽게 만들 거냐 결국 이 싸움이죠. 그 선언을 갖다가 2023년 12월 26일 날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면서 선언을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총선 결과는 결국은 윤석열하고 그 김건희 리스크, 계속 도이치모터스 그 특검을 하느니 마느니 그것부터 시작해서 대파 흔들고 그다음에 황상무 사건, 그다음에 호주 대사, 자관 여러 가지 또 중요한 게 뭐죠? 의료개혁 한다고 그래갖고 그 난리를 한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총선을 폭망했죠. 그나마 한동이기 때문에 108석을 그래도 방어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건 국힘에서 쫓겨나갔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의 사건은 이거죠. 당대표죠. 자, 당대표 선거가 있을 때 다시 이제 컴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대표로 나왔죠.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1대 3으로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이 똘똘 뭉쳐갖고 한동훈 하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난리를 쳤다. 예, 그 과정에서 터진 게 익심 논란이죠. 거기 또 친윤계들이 발벗고 나서 갖고 이철규 이런 친구들이 해갖고 5번 문자를 보냈는데 씹었다.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또그 한동훈을 갖다가 쫓아내려고 난리를 쳤고 그다음에 뭡니까? 당대표가 됐죠. 우여곡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63% 63%의 그 압승을 갖다가 하면서 여론조사 63%, 당원 63%, 예, 압승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당대표가 됐는데 이게 당대표가 돼도 계속 발목을 잡은 게 뭐죠? 김건희 리스크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거 해결 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집요하게 한동훈 대표가 이 김건희 여사에 관한 3대 요구안이다. 그래갖고 첫 번째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쇄신이 그러니까 간신들이 있는데 이 십상시들을 빨리 잘라달라. 이렇게 얘기했고 명단까지 다 밝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서관, 사무관
명단까지 다 밝혔고, 둘째, 김여사 약속한 대로 대외활동 중단해야 되고, 셋째, 의혹 규명, 적극 협조, 뭐 그게 도이치모터스가 됐건 뭐 명품백이 됐건 의혹에 대해서 적극 규명을 해라, 협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가 어땠냐면 이런 분위기였어요. 마치 교장 선생님이 문제 학생 불러다가 야단치듯이 그 윤석열의 표정을 보세요. 정말 표독스럽고 잡아먹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당장이라도 한동훈 잡아먹을 기세 아닙니까? 그 제로 콜라 한 잔 놓고 그러고서 잡아먹을 기세로 이렇게 면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보면 뭐예요? 여기서도 누가 이겼다고 볼 수 있죠? 한동훈이 이겼다고 볼 수가 없죠. 음. 왜? 먹히질 않았으니까. 예. 그 한동훈의 요구사항이 먹히질 않았기 때문에 이 싸움도 결국은 한동훈이 이겼다고 볼 수가 없다. 자, 그런데 어쨌든 한동훈을 쫓아내려고 계속 지금 하는 중에 뭐가 터졌느냐? 마지막으로 터진 게 당대표 때 당 게시판 논란이죠. 그래서 뭐 거기 뭐 이름을 도용했었느니 뭐니 뭐 가족들의 이름이 올라왔느니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났고 거기에 그 고모 김건희의 고모가 뭐 목사라고 하면서 합류를 해갖고 온갖 저주를 갖다가 퍼붓고 그런 이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단계 논란으로 한참 신경이가 붙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그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우려했던 비상계엄이 터진 거죠. 12월 3일 날 밤에 그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래갖고 또 한동훈이 막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비상계엄 막을 것이다. 국민들과 함께 막겠다. 그래서 갔습니다. 국회 갔을 때도 뭐 가면 죽는다. 섬뜩하게 전라왔는데 죽을 각오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예요? 한동훈을 체포해라. 이재명하고 한동훈을 같이 체포해. 이런 뭐게 공공연히 리스트가 돌았고, 그리고 이게 끝난 다음에 만났어요. 윤석열을 만나갖고 한동훈이 물어봤습니다. 왜 저를 체포하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직접 물어볼 정도로 한동훈한테는 정말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다, 이게. 자, 그랬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계엄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맨 처음엔 사과했다가 그 다음에 5일 만에 오리발 내밀었죠. 이건 정당행위다. 끝까지 싸우겠다. 그러니까 뭐요? 대통령 담화를 보고 이건 내란 자백한 거니까 의총에 들어가고 얘기했습니다. 자, 국힘의 당론으로 탄핵 찬성을 해달라. 그렇게 제안한다. 그래갖고 물병이 날아다니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뭐 사퇴해라, 내려와라. 완전 난장판이 됐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난리를 쳤지만, 예, 결국은 어쨌든 됐습니다. 예, 통과가 됐어요. 기적적으로 204표로. 예, 걔네들 다 합하여 192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 그 한동훈의 뜻에 의기투합한 의원들이 다행히 있어갖고 204표, 어쨌든 200표가 넘어야 되는데 해서 결국은 탄핵이 가결이 됐고 결과적으로 윤석열은 탄핵 인용이 돼서 내려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것도 그러면 한동훈이 승리를 한 거냐? 글쎄, 탄핵을 갖다가 찬성을 한 거, 가결시킨 거는 성과가 있었지만 결국은 더 뼈아픈 건 뭐예요? 당대표에서 쫓겨났다. 그 장동혁의 배신으로 해서 최고위가 무너졌고, 그래서 당대표에서 또 한 번 쫓겨났다. 근데 그 상황을 갖다가 당시에 안철수는 어떻게 정하냐? 한동훈이 물병이 날아나고 난리를 쳤지만 아무도 한동훈을 옹호하는 사람은 없었다. 하고 의총의 그 분위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또다시 한동훈은 외롭게 또 쫓겨났습니다. 아, 여러분 그 쫓겨난 다음에 그다음에 뭡니까? 이번 사건이죠. 이번 사건입니다. 자, 오랜 침묵. 12월 16일 날 당대표직을 사퇴하겠다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고 1월, 2월, 3월
한 3개월이 넘게 침묵을 지키다가 결국은 국민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기 대선 그게 또 임박해 오니까 결국 한동훈이 다시금 또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면은 총선 때 한 번 쫓겨나고 근데 그 과정에서 결국은 싸웠지만 한동훈이 이겼다 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한동훈이 결국 또 패배를 한 그런 사건입니다. 당대표로 컴백했지만 두 번째 당대표로 컴백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싸웠지만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그 계엄은 막았고 탄핵은 찬성이 돼서 정무 징지 그 윤석열의 직무정지를 통해 갖고 결국은 끌어내렸지만 본인은 결국은 또 당대표에서 쫓겨났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겼다고 볼 수 없는 거죠, 한동훈이. 자,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다시 컴백했습니다. 컴백해서 이 조기 대선을 위해서 대통령 후보로 그렇게 열심히 뛰었지만 결론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우리가 보시다시피 결국은 김문수한테 56% 김문수가 56%를 얻어갖고 43%를 얻은 한동훈이 또다시 결국은 패배를 했다. 이렇게 지금 세 번째죠, 그죠? 큰 사건만 세 번째죠, 크게 따져서. 자, 우리가 이제 이 현상, 그러니까 자세한 얘기는 제가 내일 하겠습니다. 한동훈이 국힘 경선에서 이길 수 없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한 분석은 제가 내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떤 관점에서 이거를 갖다가 보려고 하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얘기를 갖다가 좀 하려고 합니다. 그 관점에서 한번 이걸 풀어보자. 자, 성경에 보면은 이 시편인데요. 시편은 다윗이 썼다고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 시편을 갖다가 뭐 100% 다윗이 쓴 건 아니지만 주로 다윗이 많이 써갖고 다윗의 저자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편 73편 얘기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이게 바로 악인의 형통함이에요. 이 악인의 형통. 아니 우리 여기 보세요. 이 나쁜 사람들이 벌 받고 잘못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동양에서도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말에 뭐가 있죠? 권성징악이다. 그러니까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해야 돼. 왜? 때는 때대로 간다. 그러니까 악한 놈은 죽게 돼 있고 선한 놈은 결국은 살게 돼 있다. 대우받게 돼 있다. 근데 세상이 어찌 그렇게 된가요? 똑같습니다. 다윗이 볼 때에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악인은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는다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죠? 그 의사들이요. 가장 원하는 죽음은 뭐냐면 잠자다가 심장마비 쇼크로 죽는 죽음입니다. 왜? 본인도 그걸 못 느끼고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못 느끼고 가족들도 아무 고통이 없죠. 하지만 주변에 보면은 그렇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제 지인들 이렇게 보면은 그 뭐 어머님 아버님이 장수를 하셔 갖고 뭐 건강하게 장수하면 참 좋죠. 하지만 아무리 사람이 건강해도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치매도 오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다음에 뭐 병원에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또 이렇게 그 자식 마음이 또 그런 자식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차마 두지 못하는 무슨 이런 시설에 차마 못 맡기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들도 그 거기 집에 집에다가 모시고 이렇게 그거를 갖다 했는데
그 수발을요 한 4 년인가 6 년인가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거동을 못 하시는 거죠. 뭐 대소변 다 받아내고 치매 있으니까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근데 희한하게 그 딸은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 모시는 그 딸은 그 치매에 걸리면은 뭐 가장 좋은 기억만 남는데요. 그러니까 그 평소에 그렇게 효도가 많았던 그 딸은 알아보신 모양이야.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결국 그 따님도 어떻게 저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그 따님이.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이게 어머니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형제들이 볼 때 이거는 딸이 죽어나게 생기는 거야. 어?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 이민을 결정한 예. 그런 왜 한국에 있으면 자꾸 봐야 되니까 어머니를 자꾸 봐야 되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가 정말 그 뭐 내 마누라가 그냥 그 '어머니보다 빨리 돌아가시는 거 아니냐. 장모님보다 빨리 돌아가시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지 미국에 이민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든 어떤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악인들은요. 여기 그 다윗이 볼 때는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다는 거야. 예? 그렇게 막 그 난리를 치고 본인도 고통스럽고 주변 사람도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자다가 심장마비로 그냥 꼴까닥 하고 평안히 죽고 그다음에 그 힘은 또 얼마나 강건한지 장수를 한다는 거예요. 장수. 누릴 거 다 누리고 자기가 끌고 모은 돈 다 써 가면서 떵떵거리면서 힘이 또 세고 그다음에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악인들은 당하지 않는다는 거지. 아니 때에 따라서는 교통사고도 나고 예?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고속도로 가다가 뒤를 갔다가 내 차를 받아 갖고 6 개월을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주 정말 사람이 골병이 들 정도로 고속도로에서 100 킬로로 달리다가 들여받았으니 제가 성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아니 보통 사람들이 인생에 한두 번 당하는 교통사고도 그 악인들은 교통사고도 안 당한다는 거야. 보통 사람들이 곧 당하는 그거 부도도 안 나고 사기도 안 당하고 이 보통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악인들이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재앙도 그들한테 없다는 거야. 이번에 우리가 그 뭐 LA 산불 났을 때 그 사진 보니까 딱 집 한 채만 온전하더라고요. 다른 거는 다 이렇게 그 비버리 힐스라고 아주 부자들이 사는 동네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싹 타 버렸는데 고 집만 딸랑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그게 뜻치 않은 그 뭐야 재앙이 와도 이상하게 악인 집 그 집이 악인 집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지. 다른 집은 탁 타도 그 악인 집은 안 탄다는 거지. 이렇게 너무 미치고 팔짝 뛰겠다는 거야. 이 악인의 형통함. 물 보면은 미치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음. '나를 갖다가 막을 사람이 없다. 교만하고 내가 최고다. 내가 쥐 흔들면 지구가 흔들린다.' 교만하고 그다음에 아주 포악하고 그다음에 능욕을 하고 악하고 그리고 소득은 이 돈 버는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올해는 한 100억 좀 벌어야겠네.' 근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항상 더 벌린다는 거야 돈이. '백억 좀 벌어야겠네.' 하고 투자하고 사업을 했는데 결산을 해 보면 200억이 벌려져 있다는 거지. 음. '아 그러면 이번엔 200억 벌어야겠나.' 그러면 또 400억이 벌려져 있고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는 거예요. 예? 사람 미치고 팔짝 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냐? 다윗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들은 악인일들이라 할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현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놈의 윤건이 나라를 그렇게 말아먹고도 아직도 뒤에서 그렇게 실권을 행사하고 결국 한동훈을 잘라내는 데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한동훈을 갖다가 총선 때 한번 잘라내고 당대표 때 잘라내고 또 이번에 대선 출마하는 거 또 잘라내고 한동훈이 계속 지금 연 3 패를 하고 있잖아요. 정말 악인이라도 지 뜻대로 다 되고 지 파워대로 다 되고 그렇다고 해서 윤건이가 돈을 잃었습니까? 권력을 잃었습니까? 그냥 아직도 떵떵거리고 아크로비스타에서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재물은 더 불어나고 그러지 않고 있습니까? 권성동, 권영세 그렇지 않습니까? 권성동 지금 뭐 5선 의원 아닙니까? 저런 사람이 계속 그래도 어쨌든 선거 때마다 또 얘기하면 또 뽑아 주고 얘기하면 또 뽑아 주고 정말 너무 잘 나가지 않습니까? 예?
권성동, 권영세 너무 잘 나가지 않습니까? 권영세. 수도권에서 정말 몇몇 되지도 않았는데 국힘의원들이 그중에 또 권영세가 또 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으로.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나갈까요? 왜 악인들은 평안할까요? 왜 악인들은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도 안 당하고 재물은 갈수록 불어나고. 그런데 이 다윗의 얘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자, 나중에 보니까 내가 진리를 깨달았는데 언제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깨달았다.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어디 두느냐? 미끄러운 곳에 둔다. 그리고 화멸에 던지신다. 그러니까 이 미끄러운 곳에 두기 때문에 한번 그러다가 미끄러지면 어떻게 돼요? 골로 간다. 그래서 악인들은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서서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한다. 마치 윤통이 천년만년 대통령 할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계엄을 발표했지만 계엄 선포하자마자 어느 날 갑자기 윤통도 그 생각했을까요? 윤통이 만약에 내가 계엄하면 대통령에서 끌려내릴 거다. 그 생각을 미리 했으면 계엄을 안 했겠죠. 하지만 그냥 무소불위의 권력을 두고 내가 하면 뭐가 다 될 거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한 거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미끄러운 곳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갑자기 미끄러져서 대통령에 2년 반 만에 내려왔다. 결론은 뭡니까? 이게 시간의 문제지. 결국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건 뭐예요? 시간의 문제지 뭐예요? 주께서 계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라. 전멸시키리라.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걸 깨달았죠. 그럼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풍기시리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게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런 그 고난, 이런 어려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 그런 일을 갖다가 당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악인은 저렇게 형통할까? 왜 악인은 저렇게 정말 하나님이 있기나 한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악인이 평생 형통하리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그 우매무지함이다. 이거. 우리 짐승 같은 생각이라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 그런 악인들을 갖다가 끝까지 그렇게 놔주지 않는다. 결국 미끄러운 곳에 놔줘 갖고 진멸하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진리를 가까이 해야 된다. 그게 내게 복이라. 뭐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결국 뭐야? 악인들은 그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결국 망한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 다 멸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원리로 지금 어제의 현상을 풀어보면 지금 뭐예요? 윤석열, 김건희가 그리고 또 권성동, 권영세가 뒤에서 조정을 해서 그 80명의 의원의 힘을 모아서 지금 얘기 들어보면 온갖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자통당 애들이 뭐 10만 명이 당원 가입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신천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또 대거 가입을 했다. 그다음에 뭐요? 통일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교 얘기는 왜 건진법사 통해 갖고 무슨 YTN을 갖다가 김건희를 통해서 살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갖 뭐 그구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단 종파 다 그건 이단 종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 통일교나 신천지나 다 이단 종파고 그다음에 그 뭐야 자통당 그것도 뭐 사랑제일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랑제일교회가 2 단으로 그렇게 그 교단에서 확정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런 데가 다 2단 종파입니다. 예. 그런 종파가 지금 대거 10만 명 이상 당원 가입했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룰을 어떻게 바꿨죠? 룰을 갖다가 당원 가입을 갖다가 하고 한 번이라도 당비를 내면 투표권을 주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준석 때 그 바로 전 룰이 뭐냐면, 이준석이 파격적으로 바꾼 룰이 이거예요. 3개월 동안 당비 1,000원만 내면, 당비를 1,000원으로 내렸고 당비 1,000원만 3개월만 내면 투표권 준다. 그것도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선거를 할 때.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준석보다 더한 놈들이지. 쉽게 해서 권성동, 권영세는 이준석보다 더한 놈들이에요. 3개월이 아니라 그냥 한 번만 내도 그러면 당원 가입하면서 한 번 내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신천지가 들어오건 통일교가 들어오건 뭐 자통당이 들어오건 들어오자마자 당비를 내면 되니까,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투표권을 갖다가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경선 룰을 갖다가 해 갖고 결국은 한동훈을 죽이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요? 음녀같이 줄을 떠난 자들이다. 음녀같이 줄을 떠난 자들. 편법과 불법을 갖다가 그렇게 쓰는 자들. 결국 뭡니까? 주께서 다 멸하신다. 그러니까 지켜봅시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분노 폭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분노만 폭발할 수 있을 수는 없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좀 구체적인 얘기, 오늘은 이제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좀 받아들일 거냐는 걸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는 이제 내일 그 한통령 방송에서 저녁 7시 30분에 한동훈 국힘 경선에서 이길 수 없는 세 가지 핵심 이유가 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잘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거의 1 시간이 됐네요. 하지만 여러분이 또 써준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글을 좀 나누면서 또 새로운 설명을 할 게 있으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은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우현란님, 한동훈 수고 많으십니다. 이지영님, 윤건희, 명령.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나르노미 한 달 당비 조건 낼 때부터 냄새가, 이건 너무 뭐 불 보듯이 빤한 거 아닙니까? 예, 이 김나른이 당비 한 달치만 내면 책임당원 자격 줘서 자통당 민주당 역선택하게 해다네요. 요번에 10만 이상 가입에. 뭐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예, 권명환님 국힘 당사에 직접 문의. 예, 알겠습니다. 여인하로님 1,000원짜리 가입 한 달짜리 자동당 것들 15만이나 들어, 또 10만이 아니라 15만이네. 근데 여인하로님이 그래도 이 아이디에 맞게 굉장히 정보력이 정확하세요. 그러니까 여인하루님 아마 15만이라고 그러면 15만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영훈이 한동훈의 다음 페이지를 기대합니다. 나로님 수요일에 국힘당이 직접 전화 문의하는 것도 추천. 이 전화 문의를 해갖고 이게 하는데,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우리가 왜 모금을 갖다 저도 10만 원 보냈거든요. 후원, 왜 후원 계좌 해갖고 10시간 만에 그게 채워졌잖아요. 30억 가까운 돈이. 그런데 그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실적으로 쓴 거는 그 한동훈 캠프에서 3억 밖에 안 썼대요. 그러면 나머지 27억이 남잖아요. 근데 그 27억을 갖다가 그 국힘으로 귀속을 시킨다고 그러네요. 그게 맞습니까? 아니 근데 그게 만약에 맞으면 우리는요, 한동훈을 위해서 후원한 게 아니라 한덕수하고 김문수를 위해서 후원금을 낸 거예요. 그 나머지 27억이 만약에 국힘이 귀속되면 그게 어디로 쓰이겠습니까? 용도는 선거대로 했으니까 선거에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선거는 뭐예요? 김문수가 나오든 한덕수가 나오든 이재명하고 싸울 때 그 돈을 쓴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한덕수 무슨 후원회 한 겁니까? 김문수 후원회 한 겁니까? 예? 우리의 생돈을 갖다가 그렇게 쓰는 게 말이 됩니까? 혹시 여기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중에 이거 좀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가 후원을 했을 때 반환, 나는 철회하겠다 해갖고 반환을 할 수 있다네요. 예. 이거 반환할 수 있으면 우리 반환하는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어차피 한동훈이 못 쓸 돈을 갖다가 한동훈은 3억밖에 안 쓰고 27억을 갖다가 그러면 엄한 놈들이 쉽게 해서 이거 김건희가 쓰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 돈이 예를 들어서 김문수나 한덕수가 쓴다 선거 자금으로 그러면 그 돈은요 김건희가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27억을 갖다가 그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반환 소송할 수 있는 소송이 아니라 반환 청구죠. 반환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운동 한번 합시다. 반환할 수 있으면 반환이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예. 혹시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쪽을 좀 잘 아시는 분. 그래서 하시면 우리 대대적인 아니 그 저처럼 돈 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반환할 수 있으면 반환 청구를 저는 할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이고 날 밑떡님 가능할 거예요. 내외 의견이 있던데. 아 예. 일본에서 당인가업이 가능한가요? 아 예. 일본에서. 수호지수님, 예, 투표 결과는 가스라이팅 효과일 듯 당원 득표율 하락은 배신자 프레임과 당대표 퇴출 시 지지자들의 탈당자가 꽤 있었을 것으로 보며 또한 최근 신입 당원들 또한 꽤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명아님, 신학창당 동의합니다. 블루마운틴 가지가지 한다. 한덕수. 예, 야,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예. 아, 소나무님, 계엄 탄핵 찬성 받으면 절대로 안 되죠. 이용만 당할 거예요. 맞습니다. 조민호님, 채팅창 이름 틀려서 당황했어요. 반가워요. 음, 나라노님, 수요일에 국힘당사에 직접 전화 무시하는 것도 추천. 예, 아, 뭐야, 다루님, 윤건이, 권동세, 치가 떨립니다. 야, 정말 이지영님, 꽃이다. 둘 다 감옥을 가는 이렇게, 가족님, 윤건이. 윤석열은 몰라도 김건희는 감옥 갈 확률이 저는 99%라고 봅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래요. 양성목님,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밤바님, 고등학교 동창은 내 회사에서 이사하고 있는데, 걔도 1등 했거든요. 물론 지금 당 게시판 문제, 다시 들어서 당직까지 없애고 한동훈 축출 작업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제가 아까 그 보여드린다는 그 영상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윤희석이 그 MBC에 나와서 이거 밝힌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치를 해봤는데 이게 MBC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편집을 좀 잘해서 쇼츠 영상으로 일단 올려놨습니다. 근데 내용이 하도 기가 막혀갖고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길 수 없는 구조였다. 이제 한동훈 신당 창당하자. 예. 이 쇼츠를 갖다가 한통영 방송에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계엄과 탄핵에 대한 저희의 입장,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잖아요. 이제 설득을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얻기에는 저희의 설득하는 능력이나 메시지 전달이 부족했다. 부족함을 자인하는 그런 선거 결과였다고 봅니다. 네, 탄핵에 대한 저희의 입장,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잖아요. 당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설득을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얻기에는 저희의 설득하는 능력이나 메시지 전달이 부족했다. 부족함을 자인하는 그런 선거 결과였다고 봅니다.
네, 벌써부터 이상한 움직임이 좀 보여요. 김문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압박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6일까지 맞춰라. 무조건 단일화 해야 된다. 장동혁 의원이 다시 사무총장으로 복귀를 했어요. 김문수 후보가 됐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후보가 된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일단 이 대선 경선 이 설계부터 지지자분들은 우리가 나이브해서 순진해서 이걸 그냥 놔뒀냐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저희도 압니다.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거를. 나중에는 하다 한다니까 김문수가 아니라 김덕수가 됐잖아요. 저희는 2명하고 싸운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압니다. 대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전당대회 안 한다는 거예요.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전당대회 안 하고 비대위 체제로 쭉 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다 구해놨다는 말까지 돕니다. 그 얘기는 전당대회하면 한동훈 후보가 다시 복귀할 수 있으니까 복귀 가능성 원천 차단. 하나 더 나가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축출 작업이 있을 거다. 당내 게시판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윤리 열어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돌아요. 그럼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여기까지 생각하면 참 참담합니다. 경과 탄핵에 대한 저희의 입장,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당원과 보신 국민을 대로 대상으로 이제 설득을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얻기에는 저희의 설득하는 능력이나 메시지 전달이 부족했다. 부족함을 자인하는 그런 선거 결과였다고 봅니다. 벌써부터 이상한 움직임이 좀 아이고, 알파가 왜 갑자기 난리가 났을까요? 예. 자기 놀아달라고 지금 아주 난리가 났네. 자, 보신 그대로 지금 그렇습니다. 예, 윤희석 그 수석 대변인이었죠. 대변인이 그 MBC 방송에서 나와갖고 서로 이제 네 명이 이제 토론하는 그런 방송인데, 한 얘기를 제가 편집을 좀 했습니다. 그 블루마운틴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지금 그 내용입니다. 예. 여인하루님, 2차 경선 김문수 당심 47.43, 민심 45.32, 한동훈 30.37, 32.02, 홍준표 13. 안철수 8.5. 그리고 당심 민심 차이가 거의 없는데 3차 경선 때 당원 투표 이상해요. 결과적으로 밀물처럼 몰려드는 자투당 이중 당적자들이라고밖에 설명은. 예. 제가 그 2명 경선을 굉장히 좀 위험하게 생각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막판에는 한쪽으로 확 결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7년생 한동훈님, 저 장면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며 훈계하는 듯한 사진, 십상지도 그냥 국정농단이 아닌 시상지 정체성이 좌파 일색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의료 대란도 이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블루마운틴님, 한동훈 국짐에서 더 이상 이용당하면 안 됩니다. 예, 동의합니다. 블루마운틴님. 김선희님, 총선해진 것은 대통령 때문에 진 겁니다. 맞습니다. 여인아람님, 권명현님, 팩트로 보셔야 될 거예요. 일단 전화해 보시길. 팩스로 보내셔도 된다. 예. 김경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미수주님, 한동훈과 함께 화이팅, 화이팅. 김선희님이 이재명을 이루면 한동훈 같이 똘똘 뭉쳐야 됩니다.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것 같아요. 예,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보성님, 친윤들 지도부들 의심스러워요. 의구외구님,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탄핵을 찬성한 건 아니었어요. 윤석열이 헌재 법률로 겨뤄보겠다고 했고, 김유석, 윤상현으로 촉발된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이 늘어난 거죠. 그걸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다음 발표 뜻대로 하라고 한 거죠. 아니, 원래 기회를 줬잖아요. 한동훈이 자진하야에 기회를 줬잖아요. 그걸 걷어차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탄핵 찬성으로 간 거죠. 민태님, 저는 투표 안 합니다. 남편도요. 지금 이런 분이 굉장히 많아요. 투표 안 하겠다고. 투표 안 하면은 그냥 아니 투표해도 이재명이 될 겁니다. 예, 투표해도 이재명. 하나 안 하나, 예, 그냥 이재명이 될 것 같다. 김선희님, 그런데 저쪽 김문수 지지자들은 한 대표 엄청 까대고 있더라고요. 정말 적반하장일세. 예, 보성님, 네이버에 구경이 들어가셔서 다음 가입하십시오. 매달 1,000원씩만 내시면 됩니다. 김선희님, 저쪽 사람들 한뚜껑 한가발 배인자 이런 데가 엄청 달고 있어요. 민수님, 저녁 아직도 한 대표 악담을 어마어마하게 투표 안 준다. 실크신님, 예, 그동안 고생했어요. 국힘 망할 때까지 민주당 다녀옵니다. 서정욱의 가르침 잘 배우고 다녀. 예, 마야님,
한 대표님 다시 올 수 있게 좋은 방송 많이 해주세요. 구독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김선님 지금도 한 대표를 까고 있으니 속상합니다. 오나드님 채널명을 바꿨네요. 아니 이 지금 삼가 영성TV 채널이 두 개입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가 영성TV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한통령 채널, 한통령 채널에서 매주 저녁, 매일 7시 30분에 저녁. 그렇게 하고, 요거는 뭐예요? 영적 세계 얘기를 갖다 하느라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날, 오후 8시에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채널이 두 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꾼 게 아닙니다. 김선희님, 한 대표를 까대면 우리는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어요. 사랑이님, 저녁 여사님 조용히 하게 사시기를 여운하려니. 아, 김선님 댓글 달아주세요. 그따위라면 친한들은 절대 안 찍는다고요. 율한님, 선한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면 좋겠어요. 강정숙님, 국민의당은 한동훈 망해야 합니다. 예, 사필교님 일요일만 운영되는 삼가 영성 채널. 예, 맞습니다. 예, 일주일에 한 번 방송하는 거예요. 삼가 영성 채널은. 아이리스님, 40년이 지나고 이렇게 윤회 계엄으로 나라의 군간을 뒤울던 사건에서 이미 한동훈은 역사에 남는 업적을 남깁니다. 대통령이 되어 나라에 헌신하면 한동훈이면 더욱 좋겠지만 한동훈은 이미 역사적으로 성공한 정치인으로 길이길이 남을 것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67년생 한동훈이 윤상현이 명태균 만났죠. 이준석이 명태균과 연결되어 투표권 개정했죠. 윤상현이 명태균 만나서 술 한잔 했다는 조작 기법 전수받은 듯. 아, 제가 이번에 그 여론조사 보면서 번뜩 생각나는 게 명태균이 생각나요. 제가 이거 방송했죠, 어제. 예, 어제 그 현장 방송을 하면서 갑자기 명태균이 오버랩이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라빠나님, 쿠키맨 못 줍니다. 후원금 반환 예. 정말 반환 요청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콩이야 보랴님, 미쳐. 예, 블루마운틴 그럼 반환 신청해야죠. 예, 반환 신청 다 합시다. 예, 아이리스님 후원금은 국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저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좀 확실히 좀 알아보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키님, 그렇네요. 말이 안 되죠. 라빠나님 취소하면 됨. 키님 청구하면 돌려줄 것 같은데요. 알려주세요. 청구 방법을 알려주세요. 예. 내려놓으니 한동훈은 컵라면과 삼각김밥만 드시고 예. 정말 3억만 쓰고 27억을 갖다가 엄한 놈을 갖다가 주게 생겨서 지금 그렇습니다.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환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의원님, 한동훈을 위해서 절대 탈당하면 안 됩니다. 한동훈 대표 세웁시다. 22대에서 꼭 세우십니다. 여러분, 아직 탈당할 때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탈당하더라도 그냥 한동훈 신당을 창당한 다음에 탈당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뭐 서둘러서 탈당을. 어쨌든 내일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탈당을 할 거다. 그 이유는 왜 탈당을 하느냐? 제가 내일 그 세 가지 이유 중에 설명할 때 하겠습니다. 아, 키님, 한동훈 당표 남아 있습니다. 예, 블루마운틴 무슨 한동훈을 위해서 당원 유지해야 하나요? 끝까지 한동훈 죽이게 할 텐데요. 내일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님, 국힘내 40년 김영삼 졸개 대청소하고 당권 장악해야죠. 차차, 써니님, 원문과 분노도 하나님 말씀 앞에선 여지없이 무너지네요. 최고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위로를 받으셨다고 그러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 써니님. 상원희님, 블루마운틴님, 네, 맞아요. 그래서 탈당하지 말고 싸워야지. 키님, 내부의 적, 김우성, 권호동, 권영세 일당들, 적을 위해 내부 분당 술책만 교묘히 부려대는 보수를 농락하고 있는 무리들 몰아내야죠. 블루마운틴님, 저도 투표 안 합니다. 지금 탈당하고 싶은 걸 억지로 참고 있는데, 구스코님, 대표님, 탈당하면 탈당할 거예요. 아니, 당연히 한동훈 대표가 탈당하면 당연히 탈당하죠. 더 이상 뭐 미련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한동훈 대표의 결정을 좀 기다려보자. 리엔카님, 한동훈 가되는 조국들도 한 대표 한 표도 기대하지 마. 국힘은 망할. 중도표 기대하지도 마라. 소지심은 똥물이 더럽다고 탈당한 신당 차리기보다는 똥물은 빨리 식혀 새나무 기름으로 쓸 방안을 모색하는 게 최선.
예, 사필경 탈당은 한 대표와 함께요. 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 사필경님 동의합니다. 국민의 한사라님, 어제 오늘 진정이 안 돼서 하루 종일 한 대표 유튜브 쇼핑하고 있습니다. 정치 세계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잖아요. 한덕수 도와주고 한동훈 대표가 당권 장악하는 시나리오는 어떨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왜 그 한동훈이 그 선대위원장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선거에 관여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걸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 이재명하고 한덕수가 붙던 이재명하고 김문수가 붙던 이재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 한덕수가 어떻게 이재명을 이깁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한덕수는 정치 겸 이제 토론회 할 때 보면 아세요. 그 이재명은요. 그 대선 토론을 벌써 세 번입니다. 경험이 굉장히 노련한 이재명 똑똑하고 한덕수 어버버 해갖고요. 그 노인네가 무슨 놈의 토론을 제대로 할 게 있겠습니까? 예. 너무 웃긴 게 5.18 거기 간다고 그래갖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영감 목소리로다가 그 노인네 목소리 있잖아요.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이 무슨 선교하러 갔습니까?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그런데 쫓겨났잖아. 예? 그런 놈의 뭐가 이거는 이미 게임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끝난 게임판에 한동훈이 거기 뭐 선대위원장이 됐건 뭐든 또 하나 맞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동훈이 그 한 달 동안 선거하는 거에서 완전 바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계엄을 갖다가 그 내가 옹호를 했어야 한덕수를 옹호할 수가 있는데 탄핵을 갖다가 반대했어야 내가 얘네들을 옹호할 수 있는데 자긴 정반대 입장에 섰잖아요. 계엄도 반대했고 그다음에 탄핵도 찬성했고 근데 뭘 어떻게 그러면 거기서 얘기하는 순간 한동훈은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거 뻔하거든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거든요. 그럼 뭐야? 그 책임을 갖다가 다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한동훈한테 뒤집어 씌워갖고 아니 우리 기억나잖아요. 그 총선백서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조정훈이 했던 모든 책임을 갖다가 다 한동훈한테 싸잡아 넣고 백서를 갖다 만들었잖아요. 거기 윤석열 얘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건희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한동훈을 쫓아낼 명분을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세 번째예요. 저는요, 한동훈이 내일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제 저는 기회가 한 번 정도 더 남았다고 생각, 이미 3, 세 번이 지났어. 원래는 3, 세 번이 왜 삼진 아웃이라고 그러잖아. 세 번 쫓겨났으면 끝나는 건데, 그래도 한동훈이니까 한 번 더 기회가 있다. 저는 그 기회를 갖다가 제가 설문조사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있을 서울시장이다. 이렇게 제가 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대표요. 당대표 해갖고 뭘 할 수 있는데요. 당대표 해봤잖아요. 5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당대표 아무 힘이 없습니다. 당대표가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까? 당대표가 권영세를 자를 수 있나요? 권성동을 자를 수 있나요? 아니죠. 하지만 서울시장이 되면은 서울시장은 말 안 들면 다 잘라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사람으로 채워넣을 수가 있잖아요. 서울시장이 더 강력한 자리 아닙니까? 당대표 그거 아무 영향가가 없습니다. 아니 말을 들어 먹어야지 이놈들이. 말을 안 돼. 아니 최고위원회에서 맨날 김민전이 그래. "너 빠지도 없는데 신경 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당대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당대표. 아니 권영세가 당대표지만 뭐 힘을 씁니까? 권성동한테 질질질 끌려다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당대표가 아니라 서울시장을 나와서 실질적인 실권을 줘야 된다. 누구처럼? 이명박 서울시장처럼.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내가 자세한 내용은 내일 그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인데 이번에도 또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한동훈은 재기가 힘들다. 그렇게 그냥 제가 20년 컨설팅한 이 컨설팅의 전문가로서 제가 그랬죠. 20년 동안 뭐 기업체 CEO, 그다음에 정부기관 제가 컨설팅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20년 동안. 예. 그 안목으로 볼 때는 이번이 이제 마지막 기회가 한 번 남았는데 또 국힘을 뭐 개혁하느니 마느니 국힘에서 뭐 지지구 볶니 지지구 볶느니 이런 판단을 하고 어물어물해 갖고 또 그 네 번째 기회를 또 날려버리고 또 쫓겨나면 이제는 쉽지가 않다. 왜 쉽지가 않은지 잠깐 그 내용에 대해 그래서 그러면 한동훈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자세한 내용은 내일 한통령 방송 7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정신 번쩍 차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육천세 한덕님, 욥기를 보면 의인 욥이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을 비통해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오마여 결국 욥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예, 저도 그걸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한동훈이 저는 고집을 피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 내려놓고 원점에서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다. 굳이 국힘을 그렇게 계속 고집 피울 필요가 뭐가 있겠나 이런 생각.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선택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택을 해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블루마운틴이 유죄 나와도 법 개정하면 사법 리스크 다 예, 동의합니다. 이미 지금 법 다 고치고 있잖아요. 이미 다 뭐 100만 원 선거법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렸고 그다음에 대통령 되면은 무조건 심판은 재판은 중단된다. 지금 이 법을 갖다가 다 해갖고 지금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정말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순진하게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한동훈을 위해서 어떤 얘기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지 정말 우리의 희망은 한동훈밖에 없습니다. 한동훈이 정계에서 사라지면 우리는 누구를 갖다가 믿고 이걸 정치를 갖다 해나가야 되죠? 없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한동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남은 이 기회를 한동훈이 정말 잘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가이드를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님, 대선 전 유죄 나오길 바라야죠.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대선 전에 유죄 나오는 이재명 얘기하는 거죠. 예. 국내 한 사람이 어쨌든 7일 한 대표님 행보 밝힌 후 따르는 걸로 나라는 오픈 현실입니다. 김지양님 후원금으로 문자만 9억 들었대요. 캠프 끓이고 활동하고 후원금 많이 썼을 거예요. 나머지는 국고로 귀속한대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한 대 생각해요. 나라님 월금 저녁 7시 30분 한통령 많이 방문해 주세요. 예, 블루마운틴이 국고로 쓸 때면 찌시 쓰게 만드는 겁니다. 결론이 그렇게 되네. 국고로 귀속되면 또 찌시 쓰네. 대통령 되면. 와, 정말 음. 김지양님, 투표용지에 한동훈 이름 적으면 욕 먹이는 겁니다. 적으면, 김지양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댓글에 또 그런 댓글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투표해갖고 아무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투표용지에 한동훈, 투표용지에 한동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볼펜으로 한동훈 쓰고 투표하면 넣겠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 얘기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김지양님이. 얼마나 속에서 불이 올라오면 그런 얘기들을 하겠습니까? 네. 아이고, 이 본의 아니게 또 한동훈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 20분 방송이 됐는데 이렇게 또 저녁에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좀 마음을 갖다가 좀 다스리시고 진정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한통령 방송에서 저녁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겁고 평안한 저녁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